자, 갑시다. 진정한 도시괴담 신하이리가미 2입니다. 안녕하십니까, BJ 디아샤입니다. 자, 갑시다. 신하이리가미 2죠. 자, 저번에 신하이리가미 하기 전에 이제 2 2장이죠. 이제 나누다 편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하이리가미 2의 후일담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일담이 이제 그거였죠. 땡땡의 후일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일담 같은 경우에는 하이리가미 1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 엔딩을 봤을 때 나오는 이제 그 뒷이야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이리가미 1과 하이리가미 2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하이리가미 1과 2의 차이를 굳이 꼽자면은 이제 스토리가 좀 다르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딩 리스트는 많아요. 엔딩 리스트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후일담 같은 것도 있는데요. 후일담도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은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시나리오처럼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분개 트리로 이제 바뀌는 그 스토리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분개 트리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하이리가미 2는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네요. 자, 일단 에피소드 뭐 첫 번째 땡땡의 후일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나카 이치로 주연경 수사 1 과장이며 계급은 경씨다. 앞으로 수사 1과에 어느 문제아가 찾아온다. 나 S현 C마을 지역과 소속이었던 경찰관 오늘부로 주연경이 수사 1과에 소속된다. 이것뿐만이라면 딱히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전적이다. 특락과라는 보결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곳은 2년 전에 갑자기 해산되고 다른 특락과 멤버는 모두 행방 안 할 수 없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블라인드맨 사건. 이건 아무리 봐도 특락과가 블라인드맨 사건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나는 자세히 듣지도 못했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보결 부서이긴 해도 형사였던 사람이 그 이후로 계속 지역과에 있었다는 건 한마디로 그런 거지? 몰라. 아, 싫다, 싫어. 문제 하나만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세나. 게다가 그 문제야. 아이젠 세나원과 티어스타를 팀으로 짜라니. 부본부장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아니, 명령을 내린 건 본부장님이었나? 문제아가 2명이 되면 위험도가 2배가 아니라 2제곱이 될 수도 있는데. 일가 소속이면 내 책임이 될 거 아니야. 아, 정말 싫다, 진짜. 구르다 과장보다 더 병만치다. 아저씨, 뭘 꼬라봐? 눈이 마주쳤다. 무슨 소리야? 난 자네를 쳐다보지 않았어. 차는 아직 멀었나? 처먹어. 무섭다, 무서워. 적어도 그 리젠트 머리만이라도 어떻게 좀 하라고. 그 머리 모양이랑 눈매 감춰지면 진짜 무섭단 말이야. 딱히 순경 따위에 기가 죽은 건 아니야. 여기 차 심부름도 시켰잖아. 자, 그럼 차나 마실까? 우선 가볍게 한 모금. 아, 뜨거. 이 차 엄청 뜨겁잖아. 아, 정말 자빌도 제대로 못하고. 하, 이런 게 또 하나 늘어나는 건가? 우울하다. 대체 왜 주연 수사할 거일까? 우선 티어는 주연 태양도 아니고 주연에 온 적도 없을 거다. 근데 왜 주연이지? 그리고 왜 수사할 거야? 보통 어딘가에서 공적을 올리지 않으면 수사할 거는 못 되는데. 딱히 얘가 범인을 검거했다거나 사건을 해결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주연에 이동되는 것 뿐이라면 또 뭔가 일을 저질러서 좌천됐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역과에서 수사할 거라니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1과에서 1과라면도 몰라도 좌천도 아니고 영전도 아니고. 그렇다면 윗사람들이 무언가 좋지 않은 생각을 한다고 밖에. 아, 머리가 가려워지기 시작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자꾸 긁고 싶어진단 말이야. 빠진 머리카락들이 책상 위로 떨어지는 게 보이지만 무시 모릅니다. 전 머리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나에게 책임이 미치지 않기만은
이 이상 걱정거리가 늘어나면 머리가 허벌판이 될 거야. S연경에서 왔습니다. 디어스타라고 합니다. 오늘부로 이곳에 배속이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로시크네. 그쵸, 이렇게. 일단 다나카 과장은 지금 사정을 모르네요. 저의 이제 블라인드맨 사건의 사정을 잘 모르네요. 일단 뭐 주사위는 던져진 거야. 어쩔 수 없이 뭐 본부장 명령이야. 내 책임 아니야. 최악의 경우 문제를 일으키면 두 사람 모두 본부장님의 책임지면 돼. 다나카 과장은 정말 뭐 참 변변치 않은 쓰레기라고 하기도 참 뭐하고 그냥 불쌍하네요. 얘는 그냥 불쌍하네요. 불쌍. 다나카 과장은 그냥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후일담이었고요. 자, 다음 스토리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요, 네, 나누다 편입니다. 갑시다. 처음부터 갈게요. 또 이렇게 뭔가 뜨네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군요. 장편은 도시계담. 이거는 저번에 봤었죠? 저번 오프닝이었죠, 이거는. 여기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있잖아, 이 이야기 알아? 뭔데? 또 소문 이야기야? 응, 잘 안 해? 뭐 그렇지. 근데 이번엔 뭐야? 이것도 친구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걔가 아는 사람 중에 엄청 사이 좋은 자매가 있었대. 그래서 그 자매는 사이가 좋아서 뭐든지 반으로 나눠 갔었대. 케이크, 초콜릿, 파스타, 먹을 것뿐이잖아. 우리 때 그 정도면 먹는 것만이 아니었대. 무슨 말이야? 어느 날 여동생한테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여동생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는 순간 자매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에게 택배가 왔어. 그날은 마침 동생의 생일이어서 남자친구가 보낸 선물인 줄 알고 동생은 기뻐서 소포를 열었어. 거기에는 반으로 잘린 남자친구가 들어있었대. 세상에나. 나는 반으로 나누는 건 먹는 것만이면 돼.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산 케이크 반쪽 나눠줘. 와, 그런 거야? 그걸 노리고 말한 거였어? 와, 머리 좋은데? 들켰니? 야, 소름 좀 무섭다. 인간은 야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허영심을 몸에 두르고 거짓으로 인생을 도배해 자신의 마음조차 무의식 중에 속인다. 라이어자트. 그렇다. 많은 인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각 없이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자연계에서 가장 교활하게 자신을 감추며 살아가는 생물이라는 걸 와타시와 시테이루. 방금 이펙트 좀 좋았어. 제2화 나누다 디바이드. 여기서부터 진행하네요. 쥐연경 특수의 티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처음 만난 상대에게 하는 인사를 해보았다. 원래라면 경찰 수첩을 상대해 보이지만 지금은 한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아, 존나 한가하다. 아, 느긋하다. 졸립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 나로서는 쥐연경에서, 아니 정확히는 특수에서 근무를 명령받고 형사활동을 한 지 벌써 4일째. 아직까지 아무 사건도 없다. 즉 아직 아무에게도 특수 형사라고 명함을 내민 적이 없다는 뜻이다.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아마도 후자일 것이다. 뭐 그런 말을 꺼냈다간 좋은 소리를 못 듣겠죠. 내 목소리에 반응한 건지 옆자리의 파트너인 세나군이 코온 소리인지 잠꼬대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못 들어서 다행이다. 만약 들었다면 부끄럽겠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조심하자 이번에. 평온한 숨소리다. 깨어있을 때와 달리 미간 주름이 옅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어려 보이는 것 같다. 잡지의 눈이 같네요. 월간 MU? 이건 뭐야? 데이터베이스에 떴네요. 월간 MU? 이거는 있는 거야? 실제로? 월간 MU는 학연 플러스가 발생한 잡지라네요.
창간은 79년 오컬트 잡지의 선구자라고 하네요. 비슷한 종류의 잡지가 휴관되는 와중에 유일하게 계속 발행하고 있는 귀중한 잡지라고 합니다. MU는 대담한 새설, 독창적 새설을 재빨리 다루며 과거에 게재한 설을 부정하는 설도 스스럼 없이 게재하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설을 뒤집는 설을 게재하는 대담함과 그에 상반되는 설도 긍정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 기사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월간 MU는 오컬트 잡지가 아니라고 하네요. 오컬트란 신비로운 것을 의미하며 초현실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컬트적인 것은 UFO나 UMA, 초능력 등은 원래 오컬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이런 현상까지 다 포괄하는 단어는 없기 때문에 월간 MU에서는 MU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철학 잡지라고 하는 게 무난할 것 같다고 하네요. 이런 게 진짜 있나? 그치. 음모론의 UMA, 우주인, 초능력, 괴기현상의 초고대 문명 여러가지 다루네요.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종합지는 쉽게 말해서 그냥 2단 중에 2단 독자 노선을 관철하는 그 자세는 오랫동안 마니아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듯 유명인 중에도 팬이 있다고 들었다. 일단 읽어볼까? 한가하다. A년 TC의 하늘에 나타난 발광 물질의 정체는 도시 구조에 숨겨진 알려지지 않은 주수적 요소를 추적. 뭐라는 거야? 넘깁니다. 캐틀 뮤틸레이션은 정말 있었는가? 시민의 논객이 끝장 토론. 본 적이 있대요, 이건. 오아리TV의 특보라는 방송에 소개된 기사. 현장감이 굉장했다고 하네요. 다음 기사는 왜? 페이지를 넘기던 소리 멈췄다. 트렌치 코트의 실종 증명? 진짜? 사건 기사라고 있네요. 말도 안 돼. 사건 후 엄격하게 보도가 제한되어 언론사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상부가 월간 MU까지 신경 안 썼나? 하지만 일부러 월간 MU에 실어서 아무도 믿지 않은 소문으로 만들려는 거야. 이 잡지는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진지하게 검증해 기사를 쓴다.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수사안이 더 커지는 면이 있다. 그러면은 UFO 가십은 미국에서 언젠가 찾아올 외계인 침략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 어떤가 말이지. 뭔 소리야 이건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전화가 울리는군요. 앤티크한 전화기. 쥐연경 턱스티어입니다. 나 기운 없는 본부장의 목소리. 왜요? 사건 일세. 짧지만 무척 무겁게 느껴진 한마디. 기다리던 한마디. 뭔데요? 공원에서 매우 엽기적인 시체가 발견된 것 같네. 쥐였다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 사건은 괴기 사건의 가능성이 있네. 특수대원은 현장으로 가서 사건 수사를 해주게. 뭐지? 특수수사반이 아닌 특수고객창구. 농담이 아닌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이 부서의 첫 번째 사건이다. 한동안 너무 한가해서 좌초당한 건 아닌가 싶었는데 기대와 긴장이 돌았군요.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시체의 상태는 말을 안 해요. 침을 삼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아저씨, 뭔가 또 왜 그래요? 시체 상태가 어땠어요? 그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본부장님 쫄았어요? 바보 같은 경찰관이 돼서 이런 일에 겁을 먹다니. 목소리가 떨려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흥분해서 그런 거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목소리가 이상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겁쟁이다. 눈앞에 있으면 라이어즈 아트를 걸고 싶을 정도다. 거짓말쟁이, 그니까 겁쟁이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모습을 안 냈을 수도 있겠네요. 쫄아가지고. 그게 그렇군. 즉 특수의 첫 임무니까 나도 기합이 들어갔다. 그런 거지. 라고 했으니까 급조한 명. 그러셔. 겁쟁이란 걸 알면 다들 뒤집어지겠죠. 쪼다 새끼 하면서 누가 말했던가 존재하지만 아무도 얼굴을 모르는 본부장. 그렇다. 이 본부장은 절대 앞에 나서지 않는다. 본인은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본부장에게 모든 걸 맡기고. 본부장이 싫대. 쪼다.
애초에 내 입으로 말하기도 그렇지만 체력도 체격도 자신있고 무술도 보통 이상은 해. 근데 왜 두려워한다며 말이야? 그러면 그거라고 하지 마시죠. 너무 티나요 근데. 그냥 특수를 이 사람이 창설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본부장 자체가. 본부장이 그럼 우리 직속 상사. 귀찮군요. 괴기사건을 전담하기 위해서. 도시괴담이나 괴담 같은 거는 뭐 보통이면 안 믿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믿게 되겠죠. 골치 아픕니다. 의심하는 거니? 그럼 증명해줄게. 사건 내용을 위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한 설명이라도 들어보자. 공원에서 그 반으로 잘린 시체가 발견됐네. 정확히 반으로 두 동강. 그리고 현장에는 우반신뿐이고 좌반신은 행방불명이라고 하네. 그렇군요. 융통성 없는 수사일과 녀석들만으로는 뻔한 교과서적 답밖에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 차례가 온 거야. 근데 현장은 어디에요? 어디에요? 시내입니까? 아니면 시외입니까? 이거 자 데이터베이스 프렌드 오브 프렌드입니다. 이번에는 순찰대죠. 그것도 끝자락에 있어. 순찰대, 기동 순찰대를 줄여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자동차 경찰대라고 하네요. 기동 순찰대는 지역 경찰 본부에서 도부연내 전역을 순찰하는 게 주요 임무인 조직이며 각 경찰서의 관할을 넘어 행동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지역부나 지역 안전부에 설치되어 있고요. 경찰차로 도부연내를 순찰하면서 범죄 억제, 검거 또는 교통사고 억제 활동을 하며 긴급 통보가 있으면 현장으로 급행을 한다고 합니다. 교통기동대나 교통과는 달리 교통단속만이 아니라 그걸 발단으로 차내나 신체를 수색해서 약물이나 흉기 등 소지가 금지된 것을 찾아 강력 범죄 적발이나 검거도 합니다. 임무의 성질상 직무 질문과 운전 기능은 뛰어난 경찰관이 대원을 맡고 있고요. 운전 실력에 자신 있다고 해도 말쓸 상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절대 순찰대 경찰차로도 도망칠 수 없다고 하네요. 애초에 순찰대 이외의 경찰차에게서도 도망가면 안 되죠, 당연히 이거는. 장소를 포함한 신고 내용과 신고를 받고 처음으로 현장에 간 순찰대원의 첫 보고를 모두 모아 차에 넣어뒀으니까 가는 도중에 읽어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바뀌었나 봅니다. 알았어요. 근데 차 어디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모스 신호로 표기한 것을 자네의 파스널 PC에 메일로 보내놨어. 확인해봐. 무슨 모스 신호야? 왜 그렇게 해요? 그럼 뒤로 부탁해. 모스 신호는 뭐야? 전화를 끊었다. 뭔 소리라는 건 도저히 모르겠지만 일단 사건부터 봅시다. 그에게 PC를 보냈다고 했죠. 세나고는 조사류에 익숙하지 않은 PC와 눈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뻗었다. 평온하게 잠들어있다. 검은 전화의 배수는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도 전혀 방해되지 않는 듯하다. 야, 일어나라! 책상에 엎드린 세나곤이 등을 흔들었다. 다시 말할게. 사건이야. 사건. 마지카! 말의 의미가 이해되는지 갑자기 표정이 바뀐다. 사건 현장에 가기 위해서 번거롭게 모스 신호를 풀어야지만. 굳이 풀어야 돼 이거를? 모스 신호 해독이라는 귀찮은 작업을 마치고 나와 세나군은 준비된 차에 올라 자료를 읽으며 사건 현장인 공원으로 향했다. 지난 사건 때와 같다. 본부장 씨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주면 될 것을. 내 고향에서 마음대로 설치다니 반드시 내 손으로 체포해주지. 기합이 듬뿍 들어갔네. 당연하지. 우리의 첫 일이라고. 덤으로 본부장의 배려도 마음에 들었어. 무슨 배려? 사건 알려준 거? 특명을 일부러 암호로 만들어 보내다니 멋있잖아. 아, 그러셔? 그 모스 신호. 세나는 얘는 긍정적인 것 같네요. 일단은 뭐랄까 옛날 스파이 영화 같잖아. 굉장히 특명이나 밀명 그런 느낌이고. 설마 해독하고 나서 굳이 메일을 삭제한 건 아니지? 내용을 파악했으면 당연히 삭제해야지. 근데 그럴 수 있죠. 보안 때문이라면 뭐 그럴 수 있지. 삭제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면 어떡해. 혹시 모르니까 인증은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저장이라도 해놓지. 현장은 이미 수사원들로 북적거렸다. 우리는 완전히 한 발 늦은 것 같다. 본부장이 그런 귀찮은 짓 좀 안 했으면 빨리 왔을 텐데. 좋아, 도착. 시체는 어딨지? 세나군의 목소리를 듣고 먼저 도착해있던 수사일과의 형사들이 이쪽으로 본다. 의아스러운 표정이었다. 그 눈이 말하고 있다. 상관도 없는 녀석들이 왔다고.
아니 잘못 눌렀네. 어이 왜 니네들이 왔어? 둘 다 좌천됐잖아. 왜 여기 있어? 돌직구를 맞고 나왔다. 뭐 그럴 리 없잖아. 닥쳐. 이런 자네들도 온 건가? 넌 왜 왔어요? 다 과장이었네요. 그래 당연히 왔으니까. 사건이 발생했어가. 저희 형사인데요? 하지만 자네 같은 이단자들이 끼어들으면 현장의 의사통일이나 분위기 같은 중요한 여러가지가 엉망이 되잖아. 이 개소리하고 있네. 그렇게 이 사건 신경 쓰이면 나중에 내가 모아놓은 자료를 보낼 수도 있어. 응? 그러니까 여기선 내 체면을 봐서. 쥐랄 똥 싸고 앉아있네. 당연하지. 안 물러줄 건데? 아니요, 저희는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자료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제 끄기는 뭐 해볼까요? 맞장구, 비웃는다, 말없이 과장을 응시한다. 맞장구냐, 응시하냐, 비웃는다냐. 응시하는 게 좋지. 커리지비트 한번 쓰겠습니다. 말없이 무표정의 과장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뭐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니? 당황하기 시작했다. 근본이 소심해서 이 정도로도 효과가 있는 것 같고. 혹시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변명 같은 말을 내뱉은 단학과 과장을 계속 말없이 바라본다. 패기, 패왕색 패기. 아저씨, 우리는 이래봬도 본부장 직속 특수수사반이라고. 인내심이 바닥난지 세나운이 소리를 질렀다. 고작 과장인 아저씨가 어떻게 생각하는 말든 본부장 특명이 당해서 중요한 거 아니야? 세나군은 끝까지 특수를 본부장 직속 특수수사관이라 주장하기로 한 것 같다. 괴로운 마음으로 특수고 귀창구. 특수라고 했던 나의 고생은 뭘까? 근데 본부장 직수인 건 사실이니까요. 뭐 알았어. 그럼 꼴리는 대로 하시던가. 그냥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 본부장 이름 꺼냅시다. 다음에는. 그건 그렇고 마음대로 하네. 그게 한 과를 책임지는 과장이 할 소린가요? 야 진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군요. 너 과장 어떻게 했니? 꺼져. 시체 어딨어 근데. 보면 알잖아. 저기 블루시트가 쳐진 공중 화장실이야. 화장실? 비아냥을 갚아준 것 뿐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순순히 나왔으면 됐잖아. 꺼져. 특수수사 먼지 나가신다. 잘난 척 하기는. 그러면 니네도 본부장 말 좀 듣던가. 일과 시절 세나군도 냉대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반동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경 안 쓰겠죠? 그래 들어가자. 금방 갈게. 다 과장님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사는 해주자. 마음대로 해. 꺼져. 자 일단 화장실 입구로 들어갑니다. 비릿한 생리적 혐오감이 드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죽음의 냄새다. 피와 대장. 그의 밖으로 나와 부패할 때 풍기는 냄새. 우엄이야 이게 뭐다냐. 와우 야 끔찍하다 이거 진짜. 우엄하다 이게 뭐다냐. 또 이런 처참한 사건이. 목 안쪽에서 구토한 다른 불쾌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른다. 후두부로 뇌째로 끄집어낸 것 같은 감각과 함께 뇌리에서 그 사건이 기억이 살아났다. 진정에 기죽지마. 똑바로 보는 거야. 이거는 블라인드맨 맞나 이것도. 맞네. 눈을 돌리면 또 그때 같은 일이. 그런 일은 이제 다시는. 야 괜찮아? 세나군이 걱정스럽게 이쪽을 보고 있다. 어중간하게 드는 오른손은 등을 쓸어주려고 했던 걸까?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는 괜찮다. 너야말로 현장에 토하지는 마. 그 정도로 센 척할 수 있으면 문제없겠구만. 그렇게 말한 세나군은 씩 웃으며 들고 끄던 오른손을 때려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좋아. 현장 검증 시작하자. 그래 시작하자. 잠깐만. 정확히 반으로 절단해놨어. 엽기적인 살인이구만. 얼굴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몸만 잘랐나?
세나군 말처럼 정확히 절반으로 잘린 여성의 우반신이 큰 거울에 붙어있어. 저 얼굴도 반짝하는 거야 그럼? 이 거울이었어 이거? 세상에나 야 세상에 와상해. 거울에 피가 묻어있어 한눈에 알기 어렵지만 그 피를 닦아내면 생기는 모습 그대로 보이게 틀림없다. 세심하게도 시체와 함께 자른 것으로 추정되는 옷까지 입고 있는 모습이 괴리감을 증폭시켰다. 야 인간이야 짓은 아니다 진짜. 정상적인 인간 그냥 인간이야 짓이 아니네 이거는. 그러게 말이다. 세나군의 말처럼 정상적인 인간이 소행 같지 않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을까? 그것도 여잔데. 동기가 뭘까? 강도한테 습격당한 건 아니지. 감식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 감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감식이라는 말에는 사물의 성질이나 선악 또는 진위나 가치를 알아내는 것 혹은 그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범죄 감식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감식이란 범죄 수사 시 지문, 성문, 필적, 혈흔 등을 과학적으로 감정하는 것입니다. 감식 부서와 감식관 역시 감식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감식 부서는 경시청과 각 지역 경찰 본부에 있는 형사부에 설치되어 있고요. 현경에 따라서는 형사과의 감식기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감식관은 사건 현장에서 물증의 수색이나 채취를 하여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 감정을 합니다. 또 현장과 피의자 등의 사진 촬영, 물증으로 범인을 특정하고 신원을 파악하는 것도 감식관의 일이라고 합니다. 감식과 같은 과학수사를 하는 기관은 과학수사연구소, 과수연이죠. 감식과 마찬가지로 경시청 및 각 지역 경찰본부, 형사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수연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하고요.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기술 직원이라고 합니다. 경찰관이기도 하지만. 과경연도 저번에 얘기했었고요. 과경연의 주요 임무는 과학수사, 비행범죄 방지, 교통사고의 방지, 교통경찰 등에 대해 연구와 실험을 하는 것이고요. 물적 증거의 과학적인 감정, 검사도 한다고 합니다. 좋아, 뭐든지 물어봐. 이 목소리는 느낌상 키사하기 선생 같은데요. 즐거운 목소리. 네, 그럴 줄 알았어. 안녕 엉 뒤에 하트는 뭡니까? 헐 마녀다. 센세 어쩌저게 과수에서 감식하는 거 아니었어요? 첫 보고에서 기묘한 사건이라고 하길래 내 눈으로 직접 보려고 왔어. 자, 데이터베이스. 이번에는 수사권이군요. 수사권. 수사란 범인이나 범죄에 대한 증거 등을 발견, 수집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 수사 권한이 있는 건 수사기관에 속한 자, 직원이나 검찰관, 검찰 사무관 등뿐이며 이 권한이 수사 권한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수사기관 이외의 인간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의 피해자, 가해자나 변호사, 탐정 같은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이 갖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사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체포권도 근데 수사기관의 대표적인 권한 중 하나인 체포권은 수사권과 달리 일반 시민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범뿐만 지극히 제한적으로 체포할 수 있고요.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라고 인상이 강하긴 하지만 검찰관도 수사권의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관은 수사진이나 지도를 할 수도 있고요. 독자적으로는 피의자가 참고인 조사에 증거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만. 이럴 때 수사권이 필요해서 일부러 경찰이 한 건데 활용하지 않으면 아깝지 않아? 감식반 사람들에게 대충 이야기를 들었고 또 검시랑 이것저것 했으니까 뭐든지 물어봐. 하트 검은 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기분 좋아 보여요 이걸 보고? 피냄새 끌려온 거 보이잖아. 이 마녀야. 나도 동감이야. 뭐라고 했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현장에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언을 얼버무리다가 살짝 삐엑사리가 났다. 기사라기 선생이 이미 내 얼굴을 보며 웃었다.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본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가 무서웠다.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보다 이곳에 대한 소견 말이지. 네. 우선 살해 현장 말인데 감식에 의하면 이 공중화장실 안, 정확히는 그쪽 피 웅덩이 주변인 것 같아. 만약을 위해서 활인하는 건데 살인 사건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맞아. 사고도 자살도 아니야. 근거는 차차 설명할게.
사고나 자살이었으면 그게 더 놀랐겠다. 이 현장을 보면. 지독하지? 첫 발견은 지금도 패닉 상태인 것 같아. 누구예요? 이 근처에 사는 초등학생 여자애야. 꼬마가 봤어? 야, 트라우마 장난 아니겠다. 등교 중에 소변을 못 참고 입구에 넣은 공사 중 팻말을 무시하고 들어왔다가 보고만 것 같아. 참지 못하는 설마 이 물엉덩이 남자면은 말 안 하는 게 좋아. 아이고야, 진짜 오랫동안 정신치료 받겠네요. 이런 말은 그렇지만 그 아이 덕분에 사건이 발견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감사해야겠지. 아까 말했지만 입구에 저 팻말이 있어서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던 것 같아. 공사 중 팻말, 시체 발견을 늦추기 위해 범인이 놔둔 걸까? 소지품이 없어서 피해자 신원은 불명. 지금 알고 있는 건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여성이라는 것뿐이야. 사견을 제외한 현재의 상황은 알려주자면 시체 사망 추정 시간은 48시간 이상. 죽은 지 적어도 이틀은 지났어. 자, 데이터베이스. 이번에는 사후 경직입니다. 죽은 후에 일어난 경직이죠. 쉽게 말하면은 시체 현상, 사후 변화의 하나로 사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골격근이 경직되어 몸이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시체 경직이라고도 하고요. 사후 경직 후 시간이 더 지나면 몸은 부드러워집니다. 사후 경직은 체내 아데노신 3인산 ATP의 분해 감소로 인한 것이며 통상 사후 3-4시간 내에 뇌와 내장, 턱과 목의 근육부터 경직이 시작되고 7시간 정도 지나면 전신으로 퍼져 12시간의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 여름은 2일 정도, 겨울은 4일 정도 지나면 경직이 풀어집니다. 이를 완화라고 하고요. 법의학에서는 사후 경직 등의 시체 현상에 의해 사후 경과 시간, 즉 사망 추정 시간을 판정한다고 합니다. 사후 현상의 시간 경과와 함께 변하는 점을 보고 이 현상을 분석해 조합하면 사망한 시간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사후 경직 이후의 시체 현상으로는 시반과 체온 저하 등이 있고요. 시반은 피부에 생기는 홍자색 또는 청자색의 반점으로 혈관 내 혈액의 중력으로 인해 침하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후 수십 분 사이에 나타난다고 그 후 증가마다 사후 15시간 정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체 체온은 사체온이라고 불리면서 보통의 경우는 직장 내 온도를 계측합니다. 단적으로 사후 체온은 1시간 남는데 약 0.5도에서 1도씩 떨어지고요. 사람의 평균적인 직장 온도는 37도, 사체온이 33도라고 하면 사후 4시간에서 18시간 지난 것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온이나 사후 1시간 2시간은 직장 내 온도가 변하지 않는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여러 차례 체온을 계측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턱이 또 아프네요. 병원 가야 되겠습니다. 사후 경직이 풀리기 시작했어. 각막은 매우 심하게 혼탁해졌어. 이건 사후 하루나 이틀 지났을 때 특징이야. 부패망?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부패망은 뭐야? 그리고 왜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가 이렇게 많아? 머리 아프게 시리. 부패망도 사후 변화의 한 가지라고 하네요. 조기 시체 현상과 만기 시체 현상으로 나뉘고요. 만기 시체 현상은 시체의 물리적 붕괴 단계, 주로 자가융해와 부패로 나뉜다고 하네요. 부패망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부패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등에 의해 인체가 분해되는 것이며 장내 세균에 의해 전신으로 퍼지고요. 사후 2-3일에 혈액이 부패하면서 혈관 밖으로 헤모글로빈이 배출되면서 용혈이라고도 부릅니다. 혈관을 따라 피부에 그물 형태의 변색이 일어나는데 이를 부패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볼기에는 거의 없지만 픽션에선 흔히 좀비들 시체에서 연출하기 위해 이용되므로 부패망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다. 뭔지 알겠네요. 또한 자가융해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등과 상관없는 장기의 붕괴를 뜻합니다. 장기 조직 내의 소화 효소에 의해 일어나고요. 실제로는 부패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자가융해와 부패를 구분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로 조기 시체 현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네요. 시반, 홍자색 또는 청자색의 뻥, 사후 경직, 체온 저하, 표피 건조, 각막이 혼탁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60시간은 안 지났다고 하네요. 사례 방법은 살해 방법과 흉기는 아직 불명. 하지만 사인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실혈성 쇼크 살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피를 많이 흘려 죽었다는 뜻이다. 머리에 최악의 답이 떠올랐다. 설마 피해자는 살아있는 채로 단정할 수 없어. 하지만 가능성은 높아. 스타발로 이 피해자는 산채로 두 동강이 났을지도. 끔찍해. 끔찍해. 아직은 가설 단계야. 하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저기는 피해 웅덩이를 보면 거의 틀림없어. 살해 방법은 확실하지 않은데 사인이 확실한 건 뭐야? 피해 웅덩이의 범위야.
MAR 메소드라고 들어본 적 없어? 주먹 한 개 정도 범위가 약 20mm. 이건 또 뭐야? MAR 메소드. 야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 더럽게 많이 나오네. MAR 메소드란 실혈량, 출혈량 추정 방법 한 가지로 비교적 새로운 추정 방법이라고 하네요. 사람의 주먹으로 가려지는 피 웅덩이가 약 20ml 인 것을 이용한 방법으로 몸에서 나온 혈액이 손바닥의 아래를 향한 주먹을 대측정한다. 피 웅덩이를 모두 가리는데 필요한 주먹 개수, 실혈량을 측정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주먹 한 개의 분을 약 20m로 치고 흘린 혈액의 범위가 주먹 7개 분량인 경우에는 약 140ml로 실혈한 셈이 된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 등에서 흘린 혈액의 양을 정확히 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상자가 복수인 경우 치료에 하는 순서를 정해야 하고 그 우선시를 정하는 기준에서 실혈량은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그 때문에 실혈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출혈을 따는 그 증상이나 상처 부위를 보고 예측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 웅덩이를 눈으로 보고 실혈량을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MAR 메소드는 간단하고 빠르게 실혈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눈으로 추정하는 것보다 정밀도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긴급 의료 현장 등에서 유용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대에서는 몸의 부위를 써서 측량했으며 그게 단위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것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1로 하는 큐빗, 다리 발끝에서 뒤꿈치까지의 길이를 1로 치는 피트, 손으로 벌렸을 때 엄지와 집게손가락까지의 길이를 1로 치는 자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한 뼘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 없습니다. 응급치료 현장에서 환자의 출혈량을 재는 방법이야. 사건 현장의 피 웅덩이를 재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것보단 정확해. 그래서 그 MAR 메소드가 뭐 어쨌는데 대충 보기에 피 웅덩이는 원형 상태고 지름은 1m 이상이야. 환산하면 3L가 가까운 출혈량이지. 절반뿐이라 애매하긴 하지만 피해자의 추정 몸무게는 50kg 정도. 그 경우 혈액의 전량은 3L 반 정도야. 우엄해. 그냥 몸에서 피가 와장창 쏟았다는 거네 한마디로. 사례 후 심정지 후 해체됐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오진 않아. 그러면은 살아있었다면은 심장이 그래도 움직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때문에 피를 계속 뿜었다는 거네. 왔다 씨맘마야. 피해자를 살아있는 채로 해체했는지 아니면 가축처럼 피를 뺀지는 시체를 가져가서 검사해보지 않으면 몰라. 그리고 반으로 잘린 것 외에는 사인으로 보이는 손상이 없어. 어쩌면 행방불명인 좌반신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살해 방법이 불명인 거구나.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야. 원한 종류인가? 모르죠. 근데 왜 굳이 반을 나눠? 그냥 죽이면 될 것을. 선입견은 금물이다. 모르겠는 건 그 후의 행동이야. 시체를 해체해서 좌반신을 가져갔으면서 우반신은 거울에 붙였어. 무슨 의도일까? 일과 사람들이라면 이상자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밖에 말하는 것 같은데요. 신타를 하면 확실히 후자일 거야. 그렇게 다른 시점에서 수사하는 특수가 존재하는 것이다. 거울이라. 뭔가 생각나는지 세나이곤의 표정이 바뀐다. 거울에 집히는 거 있어? 야,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폭주적 시절에 친구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자, 데이터베이스. 이번엔 뭡니까? 맛거울질. 이건 뭐야? 맛거울질이란 두 개의 거울을 마주해 놓고 양쪽에 서로의 모습을 비춘 상태를 말하면 그 거울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원래 자신의 뒷모습을 보기 위해 앞에 세워둔 거울에 비추도록 뒤에서 다른 거울을 대는 것을 의미하지만 공간을 넓게 보이기 위해 이용하는 것에 쓰이는 등 특별한 구분은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공용이라고도 한답니다. 학교 계단 층계 참여도 있는 등 리너님 어서오세요. 학교 계단 층계 참여도 있는 등 그리 보기 드문 건 아니지만 두 개의 거울을 서로 비추면 같은 영상이 끝없이 이어져 마치 그곳에 무한한 공간이 펼쳐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각적 임팩트 강에 불가사의 느낌을 줍니다. 이거는 그 엘리베이터 그 거울 양쪽 거울을 보면 흔히 보는 현상이죠. 두 개의 거울을 조금 더 틀어짐 없이 무서운 건가요? 글쎄요. 미스터리한 겁니다. 미스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거울을 조금 더 틀어짐 없이 정면으로 되면 이런 쪽으로는 무한하게 이어지는 루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반사율 100%인 거울은 없어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 빛이 분산 또는 흡수되기 때문에 무한 루프는 못 만듭니다. 무한하진 않지만 막거울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신비로운 건 변화가 없기에 그에 관한 도시계담 태어나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담에서는 막거울을 계속 보거나 혹은 특정 시간에 보면 과거나 미래를 볼 수 있다거나 악마를 불러낼 수 있다고 한다. 오전 0시 혹은 2시에 맞거울을 보면 거기에 자신의 죽을 때 얼굴이 비친다고 한다. 이거는
저도 어릴 때 괴담을 들은 게 있어요. 그 거울 그 엘리베이터 새벽에 그 거울 보면은 거울 뭐 네 번째 칸인가? 그 맞거울 했을 때 그 거울 건너편에 네 번째인가 여덟 번째인가 아무튼 그쪽에 귀신의 얼굴이 보인다? 뭐 아무튼 그런 비슷한 괴담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는 분들이 조금은 계실 겁니다. 괴담 아니 도시괴담인가? 내가 아는 거랑은 좀 달라. 자기가 죽은 후에 얼굴이 비친다고 들은 것 같아. 난 세라곤 쪽이야. 검은색 하트 빵빵. 단 0시가 아니고 2시지만. 확실한 도시괴담. 아까 이전 사건에 들은 강의가 떠올랐다. 왜 그런데 갑자기? 사망 추정 시간이 60시간 정도 전이라고 했잖아. 이 피해자가 죽은 건 심야 시간대라는 거잖아. 게다가 거울에 반이 끌려간 것처럼 보이잖아. 거울, 심야, 끌려간다고 해서 문득 떠올랐어. 확실히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떴네요. 보라색 거울. 보라색 거울은 뭐야? 자, 보라색 거울이란 단어를 20살까지 기억하면 죽는다는 도시괴담이라고 합니다. 보라 거울 또는 퍼플 미러라고 하네요. 이런 게 있어. 단순히 죽음 또는 저주나 불행을 부르는 단어로만 쓰일 때도 있지만 보라색 거울에 얽힌 에피소드가 첨가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에피소드 내용은 지형과 다르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지네요. 첫 번째는 소녀의 이야기. 마음에 드는 거울에 보라색을 칠했는데 그 물감이 절대 지워지지 않아 후회하며 20살이 되기 전에 보라색 거울이라고 중얼거리며 죽었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는 성인식을 기대한 여성이 그 직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는 내용으로 여성의 사후방에서 보라색 거울을 발견한다는 패턴인 경우는 그 거울이 죽음을 가져왔다는 결론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애용하던 보라색 거울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는 패턴은 이 일로 인해 거울이 죽음을 불러오는 물건 혹은 단어가 되어 그 후 보라색 거울을 손에 넣은 사람 또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20살이 되기 전에 죽는 결론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빛 거울이나 하얀 수정이라는 단어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지만 효과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네요. 이런 건 처음 들어보네요. 20살이 될 때까지 그 단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불행해진다 라는 이야기지? 하지만 피해자가 20살은 아니잖아. 세나곤 지난번 사건들처럼 마찬가지로 도시괴담의 사건에 뭔가 영향을 끼친 괴기 사건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엽기 사건인 건 틀림없지만 괴기 사건인지는 판단할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외엔 그렇지. 특수는 오컬트적 견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적절로 긍정하는 게 아니잖아. 잠시만요. 뚜껑이 떨어졌다. 음료수 뚜껑이 없어졌어. 샹위네. 사건 해결을 위해 넓고 균형 잡힌 시야로 다가가야만 한다. 패드를 떨궜어. 그런 건 나도 알아. 단지 도시괴담은 내 특기니까 생각난 걸 말해본 것 뿐이야. 그렇다. 이유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말하려 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캐는 건 좋지 않습니다. 파트너라고는 하지만 발을 들여서 안 되는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본인이 일부러 이야기할 때 들어주면 됩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되겠죠. 수사 방침이 정해지면 언제든지 상담하러 와. 그게 과학적 접근이든 오컬트적 접근이든 나는 어느 쪽도 가능하니까 검은색 카트 빵빵 커피 빵빵. 지금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어느 쪽도 아닙니다. 탐문으로 가자. 발로 뛰자. 그렇지. 수상한 사람의 목격 정보라도 있으면 단서가 될 거야. 그럼 힘내. 난 과거로 돌아간다. 수고람쥐. 현장을 떠났다. 대체 이런 현장을 뭐 만족 같은 소리를 하니까 망이란 소리 듣지. 인정. 난 토할 것 같은데 이거 보면.
공원 주변에 탐문 수사를 마치고 특수로 돌아와 한숨을 돌렸다. 단서는 전혀 없었어. 팻말이 2-3일 전부터 놓여있었다 라는 것 뿐이네요. 범인이 나로스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문이나 물증이 나오면 유력한 단서가 될 거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연네, 아니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처참한 살인사건입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계획된 범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범인이 남기는 실수를 할까? 게다가 이것이 만약 정말로 괴기적 사건이라면 미간에 주름이 생긴다. 물증이 나올까? 아니면 정말로 괴기 사건일까? 이런 생각이지 너. 어떻게 알았니? 찔렸어.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 정말이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듣고 보니 평소보다 깊은 것 같네요. 이맛 죄송합니다. 수사회의는 거의 듣고 있기만 생겼네. 첫 사건 회의는 오후다. 곧 수사본부가 만들어질 텐데 우리는 단서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수사본부가 만들어지는 단계인데 아까 돌아볼 때 본 지연역 입구 근처에는 기자들의 모습이 없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건가? 지난번 사건처럼 또 월간 MU에 힌트가 없는 이상 생각해봤자 소용없어. 스타, 수사회의 전에 가볍게 뭐 좀 먹으러 가지 않을래? 보도 통제에 관한 생각은 세나건의 갑작스러운 말에 중단되었다. 먹자니. 그런 처참한 현장을 보고 시욕이 댕기다니 정말 대단하다. 기사라기 선생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너는. 같은 취급하지 마. 그러니까 가볍게 먹자고 잖아. 배가 고프면 싸울 수 없다는 말도 있잖아. 싸우러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일단 일단 먹으라는 게 낫겠지 차라리. 예전 같았으면 뭐 먹을 생각도 없겠지만 일단은 지금 먹는 게 중요하죠. 배는 빵빵하게 채워 출발해야지. 아저씨 또 왔어. 세라온이 카운터 너머에 있는 가게 주인 같은 장년의 남성에게 친근하게 인사했다. 아무래도 이 가게의 단골인 것 같다. 현경본부 근처에 이런 가게가 있었구나. 지연경에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카페였네요. 차분한 분위기와 은은한 커피향. 편안한 곳. 워터웍스? 좋은 가게네. 자주 와? 자주 와. 아저씨 늘 먹는 거 2인분 부탁해. 내 것까지 멋대로 주문했네요. 늘 먹는 게 뭔데? 기대해. 주연의 명물을 맛보게 해줄게. 주연에 얼마 안 된 내가 주연에 익숙해지라고 틈만 오면 주연 명물을 소개했다. 사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 계산인데 멋대로 주문하지 마라고 하고 싶지만 조금 더 그의 악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봐드릴게. 화도 안 난다. 귀찮다. 뭐가 나올까요?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김이 나는 향기로운 커피. 그리고 이건 뭐야? 갈색으로 맛있게 나눠진 식빵을 반으로 잘라 그 사이에 갖은 재료를 채워놓은 음식이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평범한 샌드위치. 하지만 한 가지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게 있다. 이 빵 사이에 들어있는 까만 물체는 뭐야? 당연히 오그라시지. 오그라시가 뭐야? 설명해줄게. 오그라시란 말이지. 오그라시가 뭐야? 먹는 거야? 인접편인 ANC에서 처음 생겨난 특이한 음식 중 하나. 토스트한 빵 사이에 가득 든 물체는 오그라 팥 앙금이라고 했다. 내가 알기로는 오그라 팥은 찐빵이나 찹쌀떡 등 일본 과자에 주로 들어있다. 근데 왜? 그게 빵 사이에 들어가려고 했나요, 오그라시? 게다가 강의는 컨티뉴. 이 지역에서 오그라시는 오그라 샌드 또는 오그라 토스트라고 불리면서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도 판다고 합니다. 그럴 수가 믿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얘가 구라를 치진 않겠죠. 그러니까 말은 모두 사실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거지. 오그라시의 역사까지 알게 되었다. 얘 머리 좋네요, 의외로. 먹어보기가 꺼림칙했다. 비주얼이 이상해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먹어. 수사회의 시작할 거야. 알어. 어우, 고래 이 무마이 데스네. 나는
상황을 본다. 상황을 살피자. 명물 중에 맛있는 건 없다 라는 말도 있다. 안 먹을 거야? 너 맛있는지 의심하는 거지. 날카롭다. 이럴 때만 말이지. 나 참 기껏 설명해도 내가 아직 부족한가 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오그라시가 생겨난 건 타이쇼 시대란 말이야. 대충 100년 정도 전이야. 만약 맛없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존속했을 리가 없어.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알 거 가지고. 설득당하고 말았다. 젠장. 손을 찍어 먹어봐. 순진한 건지 아니면 야가 빠진 건지. 그냥 먹어보자. 눈을 감고 이 밑자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오그라시라니 먹어봤다. 토스트한 빵의 구수함과 바삭바삭한 식감, 그리고 버터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소금기가 끌어내는 오그라 팥의 진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우마이. 그치? 역시 이 세상에는 아직 내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다. 특수 창설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그라시의 맛을 즐겼다. 맛있겠다. 팥빵 좋아한대 나도. 수사회의가 열리는 대회의실에는 이미 수사일과 형사들이 모여 있었다. 각자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 감상을 나누고 있다. 그 안에는 범인에 대해 억측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었다. 선입견 하는 금물인데.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계시는군요. 나와 같은 의견인 듯한 세나원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니네들 뜻밖의 얼굴들이 있군. 수사일과의 검거를 넘어 에이스콤비다. 현장의 공원에선 보지 못했지만 그 정도 사건이 당연히 수사에 참여했겠지. 어이, 과장님 왜 얘들 여기 있어요? 얘들 경찰에 잘린 거 아니었어요? 뭐 이 새끼? 우리가 해고당했다고 생각했나봐요. 아무래도. 아니 그게 말이지, 나도 곤란하다고 말하는 듯한 얼굴로 이쪽을 본 다나카 과장이 이 경보에게 귓속말은 한다. 네? 본부장 직속 특수수사반이요? 호 소문으로 들은 신설부서말인가? 세나군의 구라가 좀 커져간다. 뭐 그런거지. 잘 부탁해 신타로씨. 완전 신이 났다.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지. 어째서 이런 녀석들이 마사시와 저를 나를 제치고. 찡그리며 입술을 깨무는 표정이 정도가 아니었다. 니미 경무원은 우리를 죽일 것 같은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다. 야, 너 거짓말 좀 커지겠다. 역시 본부장님이야. 본은 있어. 그렇지 파트너? 불에 기름 부어놓고 날 끌어들이지 말라. 경보가 엄청 눈으로 나를 본다. 과장님, 분명 지난번 사건에서 이 녀석들도 조금은 도움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도시계담이니 뭐지 떠들면서 수사에 혼란을 초래할지 모릅니다. 이 새끼를 쫓아내주세요. 큰 소리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녀석들이 특수수사반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분이 말하고 있다. 자타하고 있는 수사일과의 에이스코입니다. 그럴 만도 하다. 그래서 지난번 사건에서 우리가 도움이 되어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같기는 하지만 결코 자신들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세나군을. 하지만 본부장 직속 수사관에게 내가 나서서 명령한 건 그 우물쭈물. 쫄렸니? 말이 안 통해요. 니미 경보는 휙 돌아서 나간가 했더니 갑자기 멈춰서 다시 과장 쪽을 보았다. 아마 본부장과 직접 단판을 지휘했지만 어디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떠올린 듯 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직속보에 우리도 만난 적이 없다. 만나기 힘든 게 뻔하죠. 무슨 소리야? 우리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모색해서 너희가 관가한 사소한 정보도 그냥 넘기자고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번에는 우연히 그게 도시계담을 본 듯 이야기였을 뿐이야. 그럴싸한 말만 하지마. 니네가 말하는 가능성은 개소리야. 이 세상에 도시계담을 목격적으로 수사하는 경찰관이 어디 있냐? 어디는 없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야. 솔직히 나도 괴담 같은 거 믿고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보다 내가 더 중시하는 건 도시계담이든 요기든 이러기든 그걸 봤다고 하는 목격자의 말을 믿는 것 뿐이거든. 네가 무슨 열혈형사 드라마 주인공이니? 양아치 같은 여성이 형사형내 내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어. 일반 시민이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거든. 난 양아치가 아니야. 폭주족이야 원래는. 뭔가 안 맞으면서도 참 잘 맞네요. 쿵짝쿵짝. 다나카 과장이 애써 상냥하게 말을 합니다. 네, 머리칼 다 빠지겠네요. 그래,
니네들 둘 다 힘내. 힘내, 알겠지? 기분 나쁜 놈 부대되지 마. 싸대기가 리저에.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차갑게 되버린다. 진짜 잘 맞네요. 앙숙이라고 하지만 둘이 오히려 잘 맞네요. 하지만 과장님, 특수수사반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 수사 1과만으로 충분합니다. 확실히 요즘 들어 주연에선 괴기, 아니 묘한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그건 인정해요. 괴기 사건이라고는 절대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인식은 하고 있네요. 하지만 그건 전부 우리 수사 1과가 해결할 겁니다. 진상을 파헤치는 건 저희입니다. 신타로, 우리겠지. 죄송합니다. 하, 글쎄 어떡하나. 우리 특수에 제발 부탁해. 그 높은 사람들이 오니까.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를 말했다. 머리숱이 점점 빠지고 있다. 가자 신타로, 회의가 시작하겠다. 네이, 열심히 해봐. 간발해. 좋다. 우리가 해결해가지고 괴기 사건인 걸 인정해줄게. 특수의 대립과 수사 1과의 자랑, 현경 넘버원 콤비와 다이다이는 다나카 과장을 아주 머리카락 시원하게 빠지게 할 겁니다. 계속 to be continued. 그럼 수사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이제 과장의 발음이 껴있다. 부호 보문장과 관리관 등 주연경 고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문제아를 내리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니 무리도 아니다.